리히터는 1932년 2월 9일 혼란스럽던 독일 드레스덴에서 태어났습니다. 리히터의 미술 전개 방식을 알려면 당시 사회 속에서 리히터가 겪은 일들을 알아야 하는데, 리히터가 태어난 1930년대 초에는 전세계 경제 불황, 특히 독일을 강타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독일인들은 이처럼 약한 정부에 신뢰가 없었고, 당시 나치당인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히틀러가 독일 수상에 임명되면서 혼란스럽던 독일 사회 아래서 리히터의 유년기는 시작됩니다. 나치 군대에서 복무했던 외삼촌들은 교전 중 사망하고, 포로로 붙잡혔다 되돌아온 아버지는 나치 부역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당했으며, 정신질환자였던 이모는 히틀러 정권의 인종 청소 계획에 의해 강제 안락사당했고, 훗날 리히터의 장인이 과거에 이 일을 집행하던 의사 중 한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년 시절 리히터는 어두운 독일 역사의 피해자였고, 이념 전쟁에 깊은 상흔을 가진 독일인 중 한 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성장 배경이 자신의 미술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앞서 설명한 현대 미술가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예술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고정된 양식을 창조해 미술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게르하르트 리히터는 이런 고정된 양식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히틀러와 스탈린 두 개의 전체주의를 체험한 그는 이데올로기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정치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예술 이데올로기도 그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가 고정된 양식에 안착하기를 거부하고 끝없이 언어를 바꾸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술에 하나의 양식을 강조하는 것은 그에게 히틀러, 스탈린이 하는 짓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타일이 없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스타일은 폭력이고 나는 폭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자신만의 양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회화를 중점으로 동시대 회화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끝없는 실험을 전개해왔습니다. 리히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리히터는 1951년, 54년 사이 사회주의 동독의 드레스덴 미술 아카데미에서 수학하면서 보수적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익혔습니다. 여기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란 소련, 중국, 북한 등에서 유행한 예술 사조로 대중이 사실적인 예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산체제 선전을 위해 사실적인 예술을 사용한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선전을 위해 공산주의 체제와 지도자를 영웅화, 우상화하고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피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았죠. 리히터가 이런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좋아했을까요? 동독의 특성상 리히터의 청년 시절에는 동독의 막스레닌주의의 비인간적인 이데올로기의 지배 아래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교육 속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다 리히터는 1958년 카셀 도큐멘타에서 잭슨 폴록과 루치오 폰타나의 작품을 보고 그 강렬한 충격으로 동독으로 떠날 결심을 합니다. 이들의 작품을 보면서 자신의 사고방식 전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몇 달 전에 리히터는 서독으로 탈출하고, 탈출 후 동독에서 비록 학업을 마친 상태였지만 요셉 보이스가 교수로 있는 뒤셀도르프 미술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 후 억압 없는 자유 아래 펼쳐진 미술의 향연은 동독에서 억압받은 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강요당한 리히터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입학 후 미술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플럭서스와 팝아트에 매료되어 콜라트 루엑, 지그마 폴케, 만프레트 쿠트너와 함께 독일의 자본주의 리얼리즘을 결성합니다.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란 이는 동독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응하는 개념이었으며,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서독의 경제 기적에 대해 미심쩍은 시선을 던지면서 서독의 자본주의 현실에 대해 양가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케가 그린 소시지를 먹는 사람은 자본주의 아래 소시지를 배불리 먹는 이미지지만 조만간 질식할 것처럼 묘사되었고, 리히터의 파티 작품 속 손님들은 다들 환하게 웃고 있지만 온통 난도질당한 묘사법은 행복에서 비롯된 웃음이라기보다는 쇼윈도 비즈니스로 유발된 웃음처럼 보이고, 이 외에는 웃을 일이 없는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리히터는 60년대 초 추상표현주의, 앵포르멜과 팝아트, 미니멀 아트, 플럭서스, 다양한 미술 운동의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회화란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게르하르트 리히터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첫 발을 내딛는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1900년도 초반을 지배하는 모더니즘 사상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더니즘은 무엇이냐 하면 규칙, 규율처럼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면 제가 영상 앞에서 설명한 인상주의, 입체주의 등을 말합니다. 즉, 모방론을 깨부수고 자신만의 리얼리즘을 만든 90년대 초반의 화가들이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만든 새로운 미술사조는 고유의 양식, 표현 기법 등 규칙과 규율에 얽매여 있었던 것을 게르하르트 리히터는 주제, 기법, 매체 등 표현의 방법이 어느 한 장르로 국한되지 않게 일조한 포스트 모더니즘 문을 연 작가로 높이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동시대 예술가들을 살펴보면 주제, 기법, 매체 등 표현 방법이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게르하르트 리히터를 알아보면서 미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